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46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리즈 강의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10강으로서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값싸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층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1강부터 9강까지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강 법정지상권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법정지상권 제10강에서는 법정지상권과 지료 두 번째 강의로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값싸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부터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5편의 강의를 연속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번째 강의부터는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를 한 10개 정도의 강의로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으시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강의를 모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자가 내야 하는 지료를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값싸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권 소멸 청구 후에 건물 철거 요청을 하면서 매수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매수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 세 번째는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서 그 지상의 건물을 저가에 낙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고로 지료약정이 없는 경우의 연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자가 지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료 납부를 2년분 이상 연체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의 건물을 싸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상권 소멸 청구 후에 건물 철거 요청을 하면서 매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판결로 결정된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 시에는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 이상의 연체는 2년 계속되는 연속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2년분 이상이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민법 제287조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단순히 과거에 2년 이상 연체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소멸 청구 당시에 2년 이상의 연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법정 지상권자가 지금까지 지료를 2년 반분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준비 중인데 법정 지상권자가 갑자기 지료를 1년 거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려면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 시점에 2년 이상 지료가 계속해서 연체 중이어야 된다. 과거에 2년 이상 지료가 연체된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 시점에서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 총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지상권 소멸 청구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밀린 지료를 내지 않으면 법정 지상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으로 법정 지상권자에게 송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는 소송 절차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가 돼 있고 그 연체가 돼 있어서 법정 지상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이 법정 지상권자에게 도달이 되면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3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인 경우에도 민법 제287조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일로부터 2년 이상 연체해야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됐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대법원 판례의 요점입니다.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2010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료 연체로 법정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의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의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법정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싸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지상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매수 협상을 벌이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를 해서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건물 소유자가 패소를 할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소송 비용하고 철거 집행 비용을 모두 건물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입장에 건물 소유자는 처하게 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건물 소유자와 협상을 통해서 그 건물을 싼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법정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을 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일단 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 소송의 결과가 건물 소유자가 거의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을 철거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소송 비용하고 건물 철거 집행 비용을 모두 다 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패소를 한 건물 소유자가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럴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쉽게 협상에 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싸게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런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그 지상 건물을 본인이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연체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이 채무명의죠. 이것을 이용해서 지상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경매 진행 중인 지상 건물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소개를 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보시면 지상 건물은 현재 지료가 2년분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서 법정 지상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가압류나 강제경매 기입 등기 시점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달라서 이 건물이 제3자한테 낙찰이 되더라도 그 제3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제경매 기입 등기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강제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에는 강제경매 기입등기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건물을 제3자가 낙찰을 받는다 해도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건물을 낙찰받을 리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제3입찰자는 없겠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낙찰받는다 해도 그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낙찰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러면 누가 낙찰을 받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싼 가격, 계속해서 유찰을 시켜가지고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상의 건물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료와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지상의 건물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좀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료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 연체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지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당사자 간 지료협의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당사자 간의 지료 협의나 법원에서 지료 결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요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10강으로서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법정지상권 제11강에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1강부터는 분묘기지권을 총 5가지 강의를 마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저가에 또 유리한 입장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